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15일 금요일 JCN 모닝뉴스 시작합니다.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총선 후보자 등록을 앞두고 여야 후보자 간 언론을 통한 여론전이 한창입니다. 야권 단일화는 여전히 진통을 겪고 있고 여야 대결 후보가 확정된 선거구는 후보자 간 신경전이 뜨겁습니다. 이런 가운데 남구갑 선거는 국민의힘보다 먼저 출발한 야당 후보들이 여론전을 리드하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전우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회의원 후보자 등록이 불과 일주일 앞으로 바짝 다가오면서 후보자들마다 여론전이 뜨겁습니다. 야권 단일화는 진통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북구 총선에 나선 진보당 윤정호 예비후보는 단일화 경선을 주장해온 이상원 의원에게 민주진보 선거대책위원장을 역제안했습니다. 1대1 선거가 치러지는 모든 선거구를 아우르는 울산 전체 선대위원장을 맡아달라는 간곡한 당부를 드리는 겁니다. 사실상 무소속 이상원 의원의 북구 총선 사퇴 종용입니다. 이에 대해 이상원 예비후보는 반박 자료를 내고 북구 주민과 민주진보 진영을 농락하지 말라며 선대위원장 제안을 거부했습니다. 동구 야권 단일화를 준중인 더불어민주당 김태선 예비후보는 15일 예정된 노동당 이장우 후보와의 진지한 단일화 논의를 이어가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여야 대진표가 확정된 남구을 선거구는 후보 진영 간 설전이 이어졌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박성진 예비후보는 국민의힘 김기현 예비후보가 약속한 22개의 공약 가운데 이루어진 것이 거의 없고 통과된 법안도 한 건도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김기현 예비후보 측도 즉각 반박 기자회견을 열고 구태정치며 명백한 가짜뉴스로 이에 대한 사과가 없을 경우 법적, 정치적 책임을 물게 할 것이라고 맞섰습니다. 남구갑은 국민의힘의 공천이 늦어지면서 야당 후보들이 일단 여론전을 리드하는 분위기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전은수 예비후보는 청년과 노인들에게 기본소득으로 월 50만 원 지급 공약을 내놨고 선거에 맞붙게 될 상대 후보들에게 정책 공약 대결을 제안했습니다. 저를 지지해 주시는 분들 그리고 중도층까지 생각을 해서 좀 제 소신껏 좀 일을 해 나가면서 경쟁, 공약 경쟁 그리고 정책 경쟁을 좀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민주당에서 탈당해 새로운 미래로 적을 옮겨 공천을 확보한 이미영 예비후보는 양당 정치 척결을 주장하며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양당 정치를 견제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의 아이에게 타락하고 패배한 사회보다 새롭고 희망찬 미래를 물려주기 위해 저희 새로운 미래를 지지해 주십시오. 현재 기체의견이 컷오프되면서 어느 때보다 치열한 3파전이 예고되고 있는 울산 남구갑 선거구. 과연 주인 없는 정상에는 누가 등극하게 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JCN 뉴스 전우수입니다. 울주군 총선에 나선 국민의힘 서범수 예비후보는 어제 시의회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나물주 10만 정주도시 실현을 위해 일명 업시티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서 예비후보는 대도시를 떠나 지방에 이주를 희망하는 청장년과 은퇴자 등을 대상으로 울주군에 새로운 신도시를 만들어 대도시 인구를 유입시키고 각종 인프라 구축을 통해 지역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를 창출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울산시가 전공의 파업에 따른 진료 공백이 장기화됨에 따라서 비상진료 인력 지원을 위해 8억 4천만 원을 긴급 투입합니다. 울산시 비상진료대책본부와 울산대병원은 장기화되고 있는 전공의 공백을 대체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안에 대한 검토 결과 우선적으로 울산대병원에 의사 보조자 간호사 양성을 위한 긴급 예비비 8억 4천만 원을 지원해 중증, 응급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울산대학교 병원에서 전문의와 함께 전공의 공백을 채우고 있는 의사 보조자 간호사는 모두 116명이며 이번 지원 예비비는 70명의 의사 보조자 간호사 양성에 투입됩니다. 울산대학교 오연천 총장이 의과대학 교수들에게 진료가 중단되지 않도록 본연의 책무에 매진해 줄 것을 호소했습니다. 오 총장은 호소문에서 의사 양성에 대한 견해의 차이가 있더라도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진료와 의학 교육 노력은 결코 중단돼선 안 된다며 교수진에 진료의 차질을 초래하지 않도록 해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또 허심탄회한 소통을 통해 어려움을 풀어나가자며 정주영 회장의 창학 정신과 숭고한 인간애를 기억해 주길 호소했습니다. 울산경찰청은 어제 범죄 예방 대응 전략 회의를 열고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데이터 분석을 통한 범죄 예방과 대응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오부명 울산경찰청장과 관내 5개 경찰서장 등이 참석한 어제 회의에서는 지난달 발대한 기동순찰대와 형사기동대 활동 성과를 공유하고 각종 범죄 발생 현황에 대한 분석과 범죄 대응 방안 등이 제시됐습니다. 경찰은 다중 밀집 지역과 우범 지역에 기동순찰대와 형사기동대 등 경찰력을 적극 투입해 치안 역량을 강화하는 한편 5개 경찰서 자체적으로 매달 한 차례 범죄 예방 대응 전략 회의를 열기로 했습니다. 울산시의회는 어제 제24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갖고 오는 22일까지 9일간의 일정에 들어갔습니다. 김기환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특히 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정치 중립 의무를 위반하는 일이 없도록 공직자들이 불필요한 언행을 삼가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21일까지 7일간 상임위원회별로 안건 심의와 개별 현장 활동을 펼친 후 마지막 날인 22일 제2차 본회의를 열고 각종 안건을 최종 의결할 예정입니다. 울산의 남쪽 시가지를 흐르는 여천천은 공업화와 함께 그 모습이 많이 바뀌어왔고 한때는 냄새나는 색강이라는 오명이 붙기도 했습니다. 울산남구청이 여천천도 태화강변 그라스 정원처럼 도심 정원으로 가꿔 보다 품위 있고 친자연적인 도시의 모습으로 바꿔나가기로 했습니다. 라경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울산 남구의 신정동에서부터 장생포까지 이어지는 6.5km 길이의 여천천. 이 강은 울산의 태화강과 함께 공업화를 겪어오면서 수차례 정비됐고 많은 주민들과 관광객이 찾는 지금의 산책 코스로 자리 잡았습니다. 아침마다 저는 운동 삼아 많이 걷고 있거든요. 네, 그러면서 참 좋아요. 최근 남구청이 이 산책로에 또 다른 변화를 주기 위한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제가 서 있는 곳은 여천천 산책로입니다. 이 산책로는 이제 정원으로 새 단장하게 됩니다. 죽음의 강이라고 불렸던 태화강이 국가정원으로 변했듯 남구청이 이곳 여천천에도 다양한 종류의 꽃들로 정원을 가꿔 친환경 산책길을 조성하는 사업을 펴고 있습니다. 작년에 약 15종의 화훼의 종류를 심어서 침수에 강하고 잘 견디는 식물을 저희들이 선정을 했습니다. 그러한 식물을 선정해서 이제 올해부터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사업은 총 10억 원의 예산을 들여 여천 지하차도부터 산업로까지 4km에 달하는 산책로와 산책로 입구 등의 다양한 꽃들로 구성된 정원을 꾸립니다. 하천 옹백에는 목향 장미와 붉은 인동을 심어서 전국 최대 규모의 빅플라워 커튼을 조성할 계획이 있습니다. 여천천 정원화 사업이 완료되고 나면 남구를 대표하는 또 다른 정원이 탄생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밋밋함에 그쳤던 울산 도심의 셋강 여천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찾는 관광지와 더불어 친환경 산책길로 또 한 번의 변화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JCN 뉴스 라경훈입니다. 울산시는 어제 시의회 1층 시민홀에서 산학연구원 2차전지 산업발전 협의회를 개최했습니다. 협의회에서는 울산시의 2차전지 산업 진단과 세부 재원 계획 등이 담긴 2차전지 산업 발전 계획 보고에 이어 실효성 있는 기업 지원 방안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한편 올해 1월 기준 민선 8기 울산시가 투자 유치한 19조 2,900억 원 가운데 약 4조 원이 2차 전지 관련 투자인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울산시는 어제 별관 3층 회의실에서 국가산업단지 입주기업 관계자 간담회를 갖고 지역 건설업계 활성화를 위한 대책을 논의했습니다. 간담회에서는 울산시의 지역 건설 산업 활성화 계획과 국가산단 내 대규모 공장 신증설의 지역업체 참여 확대 방안, 건설공사 관련 기업체 애로사항 수렴 등의 논의가 있었습니다. 한편 울산시는 올해 초부터 지역건설 산업 활성화를 위해 4개 분야 20개 세부 실천 과제를 내용으로 하는 2024년 지역건설 산업 활성화 계획을 수립해 시행 중에 있습니다. 울산시가 올해도 자동차 주행 거리를 단축할 경우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탄소 중립 포인트제를 시행합니다.
이 제도는 종전의 주행거리와 비교해 감축 실적에 따라 2만 원에서 10만 원까지의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온실가스 감축 실천 운동입니다. 탄소 중립 포인트 적용 대상은 비사업용 승용 승합차 중 휘발유, 경유, LPG 차량으로 참여 희망자는 오는 18일부터 29일까지 탄소 중립 포인트 누리집을 통해 접수하면 됩니다. 울산 지역 초중고 학생 1인당 월 평균 사교육비가 전국 8개 특광역시 가운데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교육부와 통계청이 발표한 2023년 초중고 사교육비 조사 결과에 따르면 울산 전체 학생 1인당 월 평균 사교육비는 36만 8천 원으로 전국 평균 43만 4천 원보다 낮았습니다. 특히 울산 전체 학생 1인당 월 평균 사교육비 증가율도 0.3%로 전국 17개 시도 중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국 17개 시도의 교육정책연구소가 한데 모이는 전국교육정책연구소 네트워크 협의회가 울산에서 열렸습니다. 울산시 교육청은 전국 연구소와의 공동 연구를 통해 올해부터 10년간 진행되는 울산교육 종단 연구에 활용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박영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국 17개 시도 교육정책연구소의 공동 연구를 위한 협력체인 전국교육정책연구소 네트워크. 주요 교육 현안 해결을 위해 10년째 매년 협의회를 진행 중인데 올해 첫 대표자와 실무자 협의회가 울산에서 열렸습니다. 협의회엔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의 교육정책연구소 관계자가 한데 모여 연구 성과를 공유하고 연구 협력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올해 공동연구과제는 내년 본격 도입을 앞둔 유보통합의 쟁점과 해결 방안, 그리고 전국 교육정책연구소 기능 강화 방안으로 정해졌습니다. 협의회에선 시도별 교육 종단 연구의 진행 상황도 공유됐는데 울산교육정책연구소는 올해부터 10년간 학생들을 추적 조사하는 울산교육 종단 연구도 타 시도와 협력해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논의된 공동연구 과제 등을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정책연구소와 연계해서 연구를 하고요. 또 올해 초등학교 4학년부터 시작하는 울산교육종단 연구도 타시도 연구소와 협력하여 안정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울산시 교육청은 10년간의 연구 결과를 토대로 교육정책 개발에 활용하게 됩니다. 협의회에서도 학령인구 급감으로 인한 미래사회 대비를 위해 빅데이터 분석 등의 연구가 필요하다며 공동연구 활성화에 전국 연구소가 뜻을 모으기도 했습니다. 전국 교육정책연구소 네트워크는 다음 달엔 안동에서 2022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학교 자율시간 운영을 주제로 상반기 공동연수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전국 단위의 교육정책 공동연구가 울산 교육정책연구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을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JCN 뉴스 박영훈입니다. 울산시는 어제 관내 보건소와 민간 공공협력병원, 대한결핵협회 울산 경남지부 관계자 등 1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역사회 결핵사업 협의체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회의는 제14회 결핵 예방의 날 주간 운영과 함께 구군별 홍보 추진 계획을 공유하고 지역 여건에 맞는 결핵 예방 사업과 결핵 검진 활성화 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북구청이 지난 5년 동안 위생업소의 식품위생법 위반 현황을 분석한 지도를 제작해 위생 취약 지역에 대한 관리를 강화합니다. 식품위생법 주요 위반 사항으로는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한 행위를 비롯해 일반 음식점 내 노래 반주기 설치와 노래 부르는 행위, 건강진단 미실시 등이 있습니다. 북구청은 위반업소 현황을 분석한 지도를 업무에 활용해 지역적 위반 특성에 맞는 홍보 활동이나 교육을 실시하고 시기별 지도 점검도 강화할 예정입니다. 동구 여성세로 일하기 센터가 어제 SD 현대중공업 생산 3관을 방문해 세일센터를 통해 취업한 경력 단절 여성들의 첫 월급데이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이번 행사에는 여성세일센터를 통해 취업한 재취업 여성 20명과 직장 동료, 세일센터 취업 상담사 등 총 6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김종훈 동구청장 축하 카드와 응원의 떡을 전달했습니다. 동구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적극적이고 체계적인 맞춤형 취업을 지원해 동구 여성들의 경제 활동을 돕겠다고 말했습니다. 동구 살리기 주민대회 조직위원회가 어제 국회에서 SD현대중공업 하청 노동자 처우 개선 요구를 담은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이들은 조선업 하청 노동자 실질 임금 인상이 절실하다고 주장하며 정부와 국회에 하청 노동자 처우 개선에 나설 것을 요구했습니다. 이들은 HD현대중공업 본사도 방문해 항의 서한 낭독 등의 시위를 벌였습니다. 울산 남구의 한 주택에서 기초생활수급자인 50대 남성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울산 남부경찰서 등에 따르면 지난 5일 연락이 안 된다는 행정복지센터 직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자택에서 50대 기초생활수급자 A씨가 숨져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A씨는 평소 지병을 앓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으며 사망한 지 2주가 넘은 것으로 추정된다고 덧붙였습니다. JCN 모닝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